네, 오늘 8월 24일 화요일 아침에 뭔 뉴스가 있나요? 네, 어제 경남 남해안에 태풍이 왔나 봐요. 오마이스. 통해상으로 진출했군요. 잘 됐네요. 밤에는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 비가 전국적으로 오고 있다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부산이 뭐 물에 잠겼다 그러는데 잠깐 봤는데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탈레반을 피해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네, 말로는 다들 아프가니스탄을 걱정합니다고 합니다만은 막상 난민을 받으려고 하니 부담되는 거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참 좋은 나라네요. 이 나라들은 이 네 나라들은 가서 살만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이 나라는 가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있을 것 같고 그리스는 거대한 장벽까지 설치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서 잘 살지 못해도 그저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망한 나라인데 사실은 남한테 도움 받고 또 막상 남한테 도움은 안 주려고 하는군요. 네. 미국이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들 중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받아주는 것도 괜찮죠. 음, 왜냐하면 받아줘야지 나중에 우리도 난민이 되게 되면은 어디 갈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무섭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우리 베트남 역이군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고, 네, 하루 사망자도 700명을 넘었습니다. 호치민시는 계엄 상태입니다. 계엄 상태. 9월 언제까지죠? 15일까지. 제가 살고 있는 하노이는 9월 5일까지. 하노이는 계엄은 아니고요. 그냥 집 밖으로 잘 못 나갑니다, 다들. 네. 아마 그 호치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면역에 의하여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저께 판에서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면역이 뭡니까? 백신 주사 맞은 것과 또 무증상이나 그 경증 감염으로 스쳐갔던 그 감염 경력에 의하여 두 가지가 다 항체를 똑같이 만드니까 이 퍼센티지가 합쳐진다 뜻입니다. 효과가. 아마 그래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면역에 의해서 곧 꺾일 겁니다. 백신 접종률도 50% 넘어섰거든요, 벌써. 거기다가 벌써 한 4명에 1명만 걸렸다고 가정해도 25%가 감염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 백신 맞았고 1차죠 물론 아직 2차는 아니고 거기다가 또 한 25%가 또 걸렸던 거니까 최소한 합하면은 한 75 내지 8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지나면 꺾이겠죠. 미국에서 파이자를 드디어 정식 승인을 받았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긴급 승인이 아니라 파이자는 정식 승인을 받은 거니까 아침만 되면 이제 목이 이래. 물 마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곧 강제적으로 강하게 파이자를 접종할 수 있겠죠. 사망률이 올라가니까 좀 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이 트로이의 목마가 가장 강한 이 공성 전략입니다. 공성 전략. 공성 전략이 뭡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요. 네, 트로이 목마 가장 훌륭해요. 국민 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7년간 네,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고 합니다. 김의겸은 업무상 김의겸 아시죠? 김의겸 흑석 선생 업무상 비밀 이용 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넘겨졌음. 얘는 참 뻔뻔해. 가짜 뉴스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통과되겠죠 아마. 서울교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 네. 자,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요. 비트코인이 또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네. 참나 놀랍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교사를 직접 선발한다고 합니다. 희한하네. 교육부는 무슨 돈인지 모르겠고요.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6년 만에 넘었어요. 오, 의사들 반발을 고려하여서 예외 조항과 2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한국에서 의사하기 힘들어. 니들 베트남 알아. 다음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계의 가장 큰 불만은 형사처벌 대상인 책임자의 범위가 법은 물론 세부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에서 누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그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고 깜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물론 세부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베트남식입니다. 이게 베트남 법이 딱 이래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냐면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야만 말을 잘 들어. 그래야만 공무원의 이거를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들의 재량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유주택 고령자를 위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밀어주는 방안이 백지화됐다고요? 이게 좋은 건데 왜 백지화됐지? 아이고. 당장 종부세를 낼 돈이 부족해 올해 제도 도입을 기대했던 고령자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 팔아서 내면 될 거 아니야. 없으면 집 팔아서 내세요. 집 팔아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비슷한 1,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도 조심하세요. 호치민골 날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네, 축하합니다. 모더나가 좀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5월부터 7월까지 확진자의 93%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그렇죠. 백신을 맞는 게 좀 좋지. 중요하지. 네. 미래에셋은 통과합니다.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남성도 과다출혈로 연인 간의 이별 문제로 싸우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 화끈하다. 보통 보니까 남자들이 찌를 때는 상대방을 찌르고 자기는 자살을 못해. 막상 용기가 부족해서. 근데 이 여성은 훌륭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용감하긴 하네. 훌륭하다기보다는 남자보단 낫다. 찌르고 자기도 죽었으니까. 네, 여자가 독해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일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식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집밥의 지위가 흔들리고 그 대신 배달 음식과 반찬 가게 이런 것을 식탁이 점령하고 있다고요. 음, 이게 이제 집에서 계속 있어야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밖에서 나가서 외식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힘들어서 차리기가 힘들어서.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끝. 오늘 뉴스 이상입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